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구경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9억 원을 넘어선 아파트가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억 원은 이제 정부가 정한 그 기준의 고가주택인데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현 정부 출범 초기 10가구 중 2가구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10가구 중 5가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신규 국토부 장관 중심의 새로운 공급 대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1부는 한번 전해드릴게요. 월요일입니다. 저희 오늘 용산 개발 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지역 얘기는 역시 용산으로 이어드립니다. 청파동 3가에서 다세대 주택, 원효로 4가에서는 단독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산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 1부 순서 함께해 보십시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 드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포근한 월요일입니다. 이분과 함께 저희 오늘 용산 얘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에셋 투자연구소 정진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2021년, 제가 이 방송에서 2021년은 용산의 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시청자분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거쳐서 용산 관련된 부분을 아주 세세히는 못하지만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용산 그 개발 방향 그리고 실제 왜 용산이냐 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용산이라는 이 지역이 상당히 노후된 지역입니다.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입지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입지는 상당히 좋은 입지, 중요한 입지인데 비해서 개발이 상대적으로 안 된 노후된 지역이다라는 부분이 용산이다. 입지는 좋은데 노후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감이 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용산이 개발은 안 된. 네, 이렇게 용산이 많은 개발을 갖고 있는 곳, 입지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임차 수요도 많고 투자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산 투자하면은 막연히 이제 그 좀 거액이 들어가는 거금 투자를 생각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셨다면 저는 용산 얘기 자세히 잘 들어보시고 내가 소액으로 들어갈 만한 곳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표님 얘기 이어주세요. 네. 예. 그래서 그 용산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인데 개발지가 대규모로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은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국제업무 예정 부지, 그리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전자상가. 자, 그리고 서울역과 북부 역세권 개발. 또 하나가 있죠. 철도 지하화에 따른 그런 부분들. 커다란 이 4가지의 커다란 개발 대상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용산인데 그 개발 지역 자체가 국유지 또는 시유지, 공유지라는 이 부분이에요. 즉 개인 땅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데 국가나 서울시 땅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향만 결정이 되면은 개발하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수월하다라는 부분인데 그 방향이 대규모의 공원, 업무시설, 상업시설, 또 비즈니스 센터 뭐 이런 식으로 업무지역, 상업지역, 비즈니스 센터로 개발되는 부다 보니 이 주변에 직장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얘기죠. 자, 또 한 가지. 이런 그 직장들이 들어오고 GTX가 들어오는 이런 방향을 잡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죠. 수요가 몰리는 그런 지역이 용산이다. 왜? 입지가 좋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입지가 위쪽으로는 시청, 광화문, 명동,
남대문 시장에 대한 업무 시설들이 가지고 있고, 아래쪽에 원효대교를 건너가게 되면은 여의도라는 업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 그리고 한남대교를 건너가게 되면은 강남 서초권의 업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의 수요가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용산이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지역에 수많은 어떤 그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 그리고 공원으로 바뀌고 또 한강을 끼고 있고 하다 보니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조망권이 나오고 한강 조망권이 나오고 직장을 걸어서 출근할 수 있는 지역이 용산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용산이 상당히 고가의 지역으로 바뀌어가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 노후된 지역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철도로 인해서 동구와 서가 분리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그동안 미군들이 점령을 하면서 어떤 보안상 문제 때문에 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이 용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앞에서 제가 노후됐다고 그랬죠. 노후됐는데 이 주변에 이런 그 고가의 시설들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조망권이 나오고 업무 시설에 직주 근접이 나오고 했을 때 그 가치는 매우 큰 그런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고가의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미래를 봤을 때 그런 차원의 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향후에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 업무 시설이 개발이 되고 공원이 개발이 되고 상업 시설이 개발이 됐을 때 그 주변에 노후되어 있는 빌라,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개발 압력을 받았을 때 당연히 이 부분은 고가의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진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다른 지역들보다 2배, 3배의 가격을 시세가 나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용산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 붉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용산구 면적인데 개발이 나름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 뭐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철도 지하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뭐 용산역, 뭐 하단, 북단, 뭐 여기 지금 3가 2가 쪽 일부만 한강 부분 개발이 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원 부분, 그리고 뭐 서호암 특별지구단위계획구역 부분, 그리고 한남 뉴타운 부분, 뭐 이태원 상권, 그리고 이런 고가의 아파트들,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은 실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지금 제가 여기 그 지도 중에서 그렇다고 남산에 투자할 수도 없고 한강에 투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군에 투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투자 어떤 방법, 자금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좋고 적은 돈으로 고가의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나마 가격이 덜 오른 지역을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이 지역이 한남 뉴타운인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3구역은 상당히 진도가 좀 빨리 가서 올해 이주가 좀 예상이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10평짜리 빌라, 말하는 우리가 10평짜리 다세대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가 가냐? 15억에서 20억 정도가 간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실제 투자금은 15억에서 18억 정도, 15억대 이상을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가 돼요. 왜? 기존에 주택이 있는 분들이 또 하나 매입할 경우 현재 대출이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 현금을 가지고 고스란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규모가 워낙 좋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덜 가는 지역에 투자를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청파 1구역이 있습니다.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재개발을 보류를 했다가 다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제가 말씀 한번 일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지역에 10평짜리 기준의 다세대 주택
빌라를 소위 말해서 매입하러 가보시면은 뭐 10억에서 한 13억대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실제 투자금은 8억에서 11억 정도가 있어야 투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나 우리가 용산에 소액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재개발이 확정된 데를 찾아요. 왜? 재개발이 확정되면은 시간이 길게 가지 않고 다른 데보다 이만큼 갔으니까 좀 빨리 간다고 생각, 확정된 걸 찾는데 문제는 자금이라는 부분이죠. 내가 투자할 자금이 얼마가 있느냐. 자금이 큰 금액이 아니고 좀 소액을 들고서 한남 뉴타운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은 아는 체도 안 해요. 왜? 물건도 없고 얘기해봐야 힘만 빠지니까. 자, 그런데 열심히 소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개발이 용산에 확정된 지역, 뭐 마포에 확정된 지역, 성수동에 확정돼 가봐야 실제 물건이 거의 없더라.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소액으로 좀 더 많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느냐, 용산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적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부분이 선거하고 영향이 미치면 된다. 현재 이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정책을 잘 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안 시키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용산을 설명하면서 선거를 왜 설명하냐?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1년을 하고 나면은 또다시 나머지 4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새로 1년 동안 서울시장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나머지 4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용산 시장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거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있는 정책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최근에 들어와 있는 정책이 두 개가 하나는 역세권 개발, 또 하나는 공공재개발이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공공재개발이라는 부분은 조금 이전에 발표가 됐고 역세권이라는 개발이라는 부분은 신규로 부동산 관련 장관이 되신 병창원 장관께서 지금 고민을 하시고 설 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키포인트가 500m 이내에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산 지도를 그려놓고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500m 되는 범위가 어디가 있나를 살펴봤어요. 자, 그랬더니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500m, 용산역을 중심으로 500m. 왜 서울역, 용산역을 말씀드리냐면 서울역, 용산역에는 뭐 철도가 지금 뭐 5개에서 7, 8개,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따진다고 하면은 8개에서 12개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지역 주변은 상당히 고가라는 이야기예요. 자금이 있으면 들어가시는 게 좋다. 자금이 없으면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 라는 부분이고, 이태원 쪽으로 가보니까 뭐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 대상이 아니다. 뭐 철도 하나밖에 이용을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은 숙대 입구역이 있고, 남영역이 있고, 효창공원역이 있어요. 숙대 입구역 같은 경우는 얘는 4호선, 얘는 1호선, 얘는 6호선인데 500m 범위로 그려보니까 그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데가 청파동 3가, 원효로 1가, 원효로 2가 쪽이 되는데 이 원효로 1가하고 청파동 3가가 지하철 2개 노선이 겹치면서 500m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지역이더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 지역이 앞으로 들어올 변창흠 장관 500m 역세권이라는 부분하고 연계했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지역인데 문제는 공공재개발을 지금 용산권에서 이미 5개 정도가 추진을 했어요. 뭐 서계동권, 청파도 1가권, 원효로 1가권, 후암동권, 한남 1구역권이 추진을 했는데 뭐 현재는 하나도 발표가 안 됐죠. 빠져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원효로 1가 쪽 부분이 청파동 1가 쪽 부분이
공공 재개발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금액대가 작년 9월 말 대비했을 때 1억에서 1억 5천 이상 금액대들이 올랐더라. 쉬운 말로 청파동 3가에 가보면은 다세대 주택이 뭐 4억 5천 할게 원유로 1가에 가보면은 5억 5천 6억을 부르더라는 이야기죠. 재개발에 대한 압력 받는 거는 지금 받는 부분이 아니라 뭐 7년, 10년 후에 재개발 압력을 많이 받을 거예요. 뭐 짧게는 한 5 정도 볼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는데 미리 압력을 잠깐 받다 보니 가격대가 상당히 올랐더라.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뭐 청파동권이나 서계동권 원유로 일가권을 투자하는 것보다 입지 여건은 다 똑같거든요. 그 중간 공공재개발 발표가 안 났지만은 두 개의 지하철역에서 500m 이내가 되는 이런 지역을 투자할 것. 또 한 가지는 금액이 아직 덜 올랐어요. 개발 여건은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뭐 서계동, 청파동 1가, 2가, 3가, 원유로 1, 2, 3, 4가 비슷한데 현재 정책가 받는 500m 이내 지역과 다른 지역들보다 금액이 아직 덜 올랐다는 지역이 청파동 3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용산 투자는 지금 당장의 투자가 아니고 당장 개발되는 게 아니고 개발 압력을 받아서 5년, 7년,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미 개발이 확정된 지역은 금액이 많이 올라갔더라. 자금을 크게 들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으로 소액으로 2, 3억 정도 가지고 투자할 지역들은 어차피 그 청파동 1가권에서 원유로 4가권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아직 덜 오른 지역이 오늘의 투자 목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산 안에서도 우리가 현명하게 좋은 지역을 잘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용산 얘기 전해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용산 지역에 대한 물건으로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것은 청파동 3가로 갈게요. 다세대 주택이고요. 4호선 숙대입구역과 1호선 남영역 가깝습니다. 시세가 4억 4천에서 5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청파동 3가 얘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이 시간은 청파동 3가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청파동 3가 하게 되면은 4호선 숙대입구역, 1호선 남영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를 한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특히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에서 400m 정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보로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 지역이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와보시면은 산이 높죠. 말 그대로 뒤가 매산자가 들어가는 용산인데 평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뭐 신축으로서 지분은 9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5평 정도 기준에 투룸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격이 아직 매력이 있어서 4억 중반대에서 뭐 조금 크고 3룸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5억이 좀 넘어가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투자금이 소액으로 봤을 때는 2억 초반선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왜 이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들이 좀 많이 올라서 2억이 아니고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 지역은 2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이고, 입지가 좋아서 용산의 대형 개발 호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역세권에서 500m 이내에 입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얘기가 있었어요. 지하철을 중심으로 250m 1차 역세권, 500m 2차 역세권 그랬는데, 지금은 이 500m 이내를 기준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500m 이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입지를 보시게 되면은 숙대입구역, 남영역이 있죠.
자, 그래서 두 개를 긁어보면은 이 지역이 이제 청포동 3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500m 이내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고 평지고 또 바로 옆에 숙명여자대학교가 있죠. 이쪽이 이제 용산 민족공원 들어갈 자리 서울역. 서울역까지는 뭐 도보로 뭐 한 10분, 12분 정도 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한 12분 정도 가면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다. 공원까지는 도보 5분이면 간다. 라는 측면에서 입지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 부분이 청파동 상가권이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뭐 대형 개발 호재 관련해서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민족공원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철도 지하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갖는 시간을 갖고 자, 오늘은 이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서울역을 중심으로 내려가는 철도 부분이 있고, 자, 서계동 1가, 뭐 2가, 3가, 자, 원효로 1가. 자, 그래서 이 효창공원역과 겹치는 지역, 남영역에 겹치는 지역, 숙명여대에 겹치는 지역이 이 3가와 원효로 1가권이 되는데, 3가 쪽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1가에 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지하철, 민족공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기로 좀 말씀드렸고, 지금 뭐 국제업무지구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 역세권 개발을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청파동 상가권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도보로 5분 이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5분 이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왜냐하면 그 용산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강로권 말고는 도보로 5분에 걷기가 상당히 힘이 든데 이 지역은 5분은 걷기가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서 투자금이 2억대, 2억 초반으로서 투자할 수 있다. 왜? 아직 덜 올랐으니까. 하지만 미래의 가치는 상당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청파동 상가였습니다. 자, 청파동 얘기 궁금하신 부분들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용산 얘기, 이번에는 원효로 4가입니다. 단독주택이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걸어서 4분 정도입니다. 시세가 7억 5천에서 14억까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번이 원효로 4가입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예, 원효로 4가 부분인데요. 자, 원효로 4가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한강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또 바로 옆에 용산 전자상가가 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는 한강을 끼고 있고 현대차 서비스 개발하는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원효로 4가 같은 경우는 지하철하고 가깝지는 않아요. 지하철하고 가깝지는 않은데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한강 조망권이 보이고 바로 건너면 여의도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그리고 상업지구로 형성되어 있는 전자상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받을 때 상당히 큰 개발 압력,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 지역 역시 투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신축으로 갈 경우에 뭐 한 4억 5천에서 한 6억대 정도 뭐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가보면 4억 5천대는 별로 없죠. 1.5룸이 이 정도 나와 있어요. 뭐 4억에서 한 4억 한 6천대 정도. 뭐 이 정도가 지금 투룸이 아니고 1.5룸. 뭐 이처럼 이제 가격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지분 28평의 단독주택이 7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7억 5천에 나와 있다. 자, 그러면은 지분가 평당을 보면은 2,68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주변에 가보시게 되면은 단독주택이 이 정도 금액이 아니라 최소 5천대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싸다. 가격이 싸다는 부분은 약간의 핸디캡은 있습니다. 들어가는 지임료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단층이라는 부분이죠.
뭐 단독주택 단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화 와서 몇 층짜리예요? 물어보실 필요 없다는 얘기고 단층이다라는 부분인데 현재 임대가 1억 9천 정도 들어가 있어서 투자금은 5억 6천이라는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층, 3층에 돼 있고 입지가 조금 더 좋은 물건에 14억 주고 사서 뭐 10억 이상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래 가치였던 지분의 가치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쪽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지분이라는 부분을 보고 투자하자. 지분이 몇 평이냐? 28평. 평당가 2,680만 원. 아주 저렴한 평당가라는 부분이죠. 투자금도 전세가 1억 9천 들어가 있어서 7억 한 6천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에 아주 한강 조망권을 볼 수 있고 국제업무지구 조망권, 도보 이동, 여의도로 갈 수 있는 원효로 사가 단독주택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용산 투자에도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되고요.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 드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오네온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7분 40초 막 됐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 아무 때나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2분과 함께 2부 얘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버라인 오연선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또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여러분 저희 두 곳 가실 거고요. 제가 지역만 살짝 좀 일러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입니다. 꿋꿋한 지역 강남 논현동에서 1.5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이제 호재 많아서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는 곳 개발 계획이 탄탄한 성북구 장위동에서 1.5룸 다세대 주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남 얘기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강남구 논현동에서 함께합니다. 1.5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언주역과는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 시세가 3억 5,500에서 3억 6,500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안에서도 가장 임차 수요 많은 논현동으로 왔습니다. 9호선 지나는 곳, 이게 너무 매력이 많은데 얼마만큼의 큰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얘기 풀어볼게요. 네. 네, 이 강남은 원래도 뭐 누구나가 꿈꾸는 이 거주지이자 투자지지만요. 특히나 이 국제교류복합단지라는 이 강남권 대형 호재가 임박하면서 그 가치가 상성 초월로 상승해서 정말 이제는 만나기 어려운 지역이 돼버렸기 때문에 매물이 전혀 없어서 자주 추천드리기 이제 어려운 지역이 된 강남이 되겠습니다. 뒤에 호재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 국제교류복합단지 사업의 일환인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올해 5월에 서울시의 착공 승인을 완료받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 2026년 완공이라는 이 완공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영동대로 지하 공간에 조성되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서울시가 공사 발주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강남의 가치는 정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저렴한 투자가 되는 이 강남입니다.
오늘은 이 구중에서도 강남의 중심 논현동입니다. 이 논현동은 위로는 압구정동, 또 아래로는 이 업무지구인 테헤란로를 낀 역삼동, 또 좌측으로는 삼성동을 마주하고 있는 이 강남의 중심으로 이 강남의 수혜와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또 이 강남의 중심답게 또 교통망도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또 분명 이곳을 눈여겨보는 중요한 이유인데요. 바로 이 양질의 일자리가 모여있는 이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도보로 또는 뭐 지하철 한 정류장 사이로 이용이 가능한 이 직장인의 수요가 몰리는 입지이고요. 또 요즘 9호선이 뚫리면서 새로운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고 있는 봉은사로도 바로 집 앞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직장인의 수요가 넘치는 이 투자의 중요한 요건을 갖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 수요 많은 곳입니다. 강남구 논현동.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인 것 같아요. 주변 분위기 어떤지 입지 여건 한번 더 확인을 할게요. 네, 이 논현동은 입지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죠. 먼저 이 강남의 한가운데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신사동 압구정동, 또 아래로는 뭐 테헤란로를 낀 역삼동, 또 오른쪽으로는 강남대로와 왼쪽으로는 삼성동을 인접하고 딱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의 방대한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들이 정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가 1, 2인 가구의 최대 밀집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논현동은 상업적인 인프라 구축 등으로 주거 공간을 지을 땅 자체가 이젠 아예 없는 만큼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또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국제그룹 복합지구 개발의 시작인 영동대로 복합센터와 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착공이라는 이 대형 호재까지 더해져서 날개를 단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도 너무 좋은 강남의 중심이지만요.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매물은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4분 거리 역세권입니다. 이 9호선은 중심 업무지구인 여의도, 강남, 삼성을 모두 빠르게 통과하기 때문에 세입자며 투자자가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지하철 라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강남역에서 용산까지 신분당선 연장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강남역에서 신사까지를 1구간으로 지금 한창 공사 중으로 내년이면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이 기존의 가로망뿐만 아니라 세로망까지 그물망으로 촘촘히 연결이 되어서 지금도 교통이 너무 좋은 위치이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이렇게 교통이 확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강남은 또 근거리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모든 인프라가 풍부한 곳으로 또 이 주거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호하는 인프라와 또 직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임대 순환이 잘 되는 지역입니다. 풍부한 임대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수요가 넘치는 반면 한정적인 주거 공간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고 또 매도 시에도 충분한 시세 차이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의 분위기, 논현동의 지역적인 부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호재도 많아요. 강남이어서 또 매머드급의 개발 계획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네, 역시 가장 큰 호재는 이 강남의 이상을 지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이 대형 호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 영동대로에 대규모 복합환승시설을 만드는 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이제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영동대로 봉은사역에서 삼성역의 아래에 630m 구간의 지하에 조성이 되는 강역복합센터가 지금 서울시에 공사 발주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막 시작이 되려는 이렇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역복합센터는 단순한 교통 환승시설이 아닌 3만 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광장과 지하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건립이 되면서 여기는 하루 유동인구가 60만 명의 이 거대한 새로운 지하도시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외에도 GTX A와 신호선, KTX, 수서의정부 연장선, 위례 가천선 등 이 통합 역사와 또한 버스 환승센터가 같이 조성이 될 예정으로요.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이 교통 허브로 이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든 교통과 도로, 편의시설들이 지하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또 지상에는 공원 및 광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의 한가운데 공원은 이 주변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는 그런 예상이 되는 호재가 되겠고요. 이 광역복합센터는 이 강남권의 대규모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것으로 이 업무 중심지인 강남으로 더욱더 몰려들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는 그런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성동 한전부지에도 지금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6년을 끌어오다가 이제 모든 건축 허가가 완료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차 GBC 사업은 잠실의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105층 빌딩을 포함해서 총 5개 동의 규모로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현대차 사옥을 포함해서 호텔,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이 강남 도심의 다양한 기능을 담는 이 복합 용도의 공간으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현대차와 계열사 직원 10,000명을 포함해서 122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265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호재입니다.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또 창출되는 또 그로 인한 수요가 또 몰리게 되는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호재는 인근의 역삼역 근처의 르네상스 호텔이 지금 재건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35층과 37층의 쌍둥이 빌딩 형태로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호텔뿐만 아니라 오피스와 상업시설까지 함께 들어서면서 이 테헤란로의 중심부에 또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또 여기에도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또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또 집가 상승까지도 기대되는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남 지역에는 정말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이런 대형 호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시작되려는 지금 이 시작점에 투자하셔서 앞으로 막대한 이 경제적인 효과와 또 인구 증가에 따른 파급 효과도 누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예정이 돼 있는 곳 강남구. 그 중에서도 9호선이 지나고 있는 논현동에서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매물 괜찮을지 이번엔 체크 포인트도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이 논현동은 대지 상승률이 상당한 지역이죠. 아무래도 오피스텔보다는 대지 보유분을 갖고 있는 다세대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1.5룸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의 시작점인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개발이 시작되려는 이 시점이 정말 투자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고요. 이렇게 누구나가 원하고 또 주목하고 있는 경우는 매물이 워낙 또 희소하고 또 원하기 때문에 좀 희소성 있는 매물로 분양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좀 서둘러서 현장에 나와보셔서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건물의 가치도 보셔야 겠는데요. 강남의 중심인 논현동에 지어지는 만큼 건물의 내외관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편의시설들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신축이 세금적인 혜택이라든지 세입자의 선호도 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언제 건축이 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9호선 언주역을 걸어서 5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역세권 다세대 주택 1.5룸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구조, 저희 투자 전략 한번 세울게요. 네, 이 9호선 언주역의 도보권인 논현동 1.5룸의 신축의 시세는 3억 5,500만 원에서 3억 6,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전세 시세는 약 3억 3천만 원 정도로 좀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하신다면은 3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월세로 접근하신다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대략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좀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하신다면은 1억 9천에서 2억 정도면은 월세 투자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금액 구조까지 일러드렸습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 다녀왔고요. 궁금하신 부분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아래 번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지역 저희 이번에는 호재 많은 곳 성북구 장위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1.5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걸어서 7분 정도, 시세가 3억 5천에서 3억 5,500, 이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요즘 얘기 참 많이 듣게 되잖아요. 어떤 지역인지 투자 포인트 한번 잡고 갈게요. 네. 네, 이 좀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이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장위 12구역입니다. 이 장위동은 서울에서 최대 규모의 재개발 지역으로 총 15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강북권의 고급 주거촌으로 그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장위 12구역은 이 장위 뉴타운 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서울의 중심부와 접근성이 좋은 위치이고요. 또 동북선의 개통이 됨에 따라서 초역세권으로 될 예정과 더불어서 이 역세권 고밀도 개발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12구역은 2014년에 자발적 해지가 된 상황인데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현재 이 12구역은 주민들의 재추진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높은 동의율로 인해서 제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요즘 재개발 투자는 관심도가 큰 만큼 투자 금액도 상당히 커져서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도 투자금이 4억에서 5억은 최소 있어야 가능한데요. 정말 1억대 투자가 가능한 장위 12구역이 되겠습니다. 재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요. 혹은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 하더라도 주변이 고급 주거촌으로 변모하고 있고 동북선이 개통되고 강원대역의 역세권 개발, GTX 신호선의 개통 등 여러 개발 호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이 요소 말고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재개발의 신청 지역으로 투자 가치는 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호재가 많아서 앞으로 이제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에 올라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성북구 장위동인데 저희가 지역 얘기 한번 이어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주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이 서울의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인 장위동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장위 12구역의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장위 12구역은 2009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또 금융위기에 더불어서 2014년도에 자발적으로 해지를 하였습니다. 해지 당시에 주변의 아파트 시세도 4억대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재개발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컸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12구역에서 가까운 기름 뉴타운의 30평대 아파트 시세는 12억 13억 호가를 갖고 있고요. 다른 장위 구역의 지역의 아파트들도 12억 13억 요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추진의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 12구역은 현재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도보권이고 또한 2025년에 완공될 이 동부선 창문여고역의 초역세권으로 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추진 예정으로 추가 용적률까지 받으면은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지금 정부의 공급 대책 중에 공공재개발 신청 지역으로 특히나가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 장위 12구역은 현재 전체 장위 뉴타운 지역 중에서 가장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지하철 이용도 편리하고요. 또 25년에 개통 예정인 동부선 창문여고역도 300m 거리로 초역세권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는 이미 주거지로 또 잘 형성이 된 곳이기 때문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극장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도보로 5분이면은 북서울 꿈의 숲, 이 대형 공원까지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숲세권으로 산책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주거 만족도까지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호재도 호재지만 현재로서도 이렇게 거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입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선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출퇴근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개발 계획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네.
네, 이렇게 장이동이 가장 지금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로 이 강북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촌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장이동은 이 과거에 낙후되었던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장이 뉴타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 가장 진행이 빨랐던 이 장이 2구역은 2017년도에 이미 입주를 마친 상황이고 또 1구역과 5구역의 레미안도 약 2,500여 세대가 지난해에 입주를 하였고 또 7구역도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4구역은 이 철거를 마친 상황으로 여기도 뭐 3,0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또 10구역도 한참 철거를 진행하고 여기에도 뭐 푸르지오가 2,000여 세대 들어설 전망입니다. 이렇게 주변 상황들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해제가 되었지만은 그만큼 또 재추진의 가능성은 또 크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재개발 사업이 뭐 순탄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요.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14구역만 하더라도 뭐 해지가 되었다가 뭐 주민 동의로 지금 재추진이 되면서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있는 단계이고요. 또 15구역도 뭐 해지 자체가 무효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좀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다 되고 있고요. 이렇듯 과거의 장이동과는 뭐 위상 자체가 달라져서 굉장히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또 상당한 가격 상승이 있는 데에는 이 뉴타운 사업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뉴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개발 호재들도 많은데요. 이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강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내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예정으로 현재 민자 역사와 물류 시설이 들어선 부지에 주거나 판매 업무 복합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역시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또 그렇다 보니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호재들을 뒷받침하는 또 교통 호재들도 같이 있는데요. 이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이 광운대역을 지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정말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은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 이 동부선도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어떠한 서울의 지하철 라인과도 편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도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교통 호재고요. 이렇게 예전에 낙후된 지역의 장유동은 정말 이제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듯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강북의 중심지에 지금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네, 호재 중에 가장 이제 강력한 게 철도 호재잖아요. 다양하게 짚어주셨고 어떤 매물 괜찮을지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뉴타운 사업은 단계가 많은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좀 초기에 들어간다면은 투자금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장애 12구역 현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단계가 많은 만큼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 사이에 좀 임대차가 원활한 신축을 찾아보신다면은 좀 더 수월한 투자가 되실 듯 하고요. 장애동은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재개발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강북 지역의 최고의 주거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개발의 시작점인 지금이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액 구조 한번 볼게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번 정리할게요. 네, 이 장이 뉴타운 12구역 안에 큰 테라스를 갖고 있는 1.5룸의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약 1억 8천만 원 정도로 좀 전세를 끼고 투자하신다면은 실투자금은 1억 7천만 원 정도로 예상해보고 이렇게 1억대로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 되겠고요. 또 월세로 접근하신다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60에서 70만 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 구조까지 앞으로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들어가 보실 만한 성북구 장위동 얘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전혀 색깔이 다른 두 지역의 얘기, 강남구 논현동과 성북구 장위동 얘기까지 마무리를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상담 얘기 좀 해드릴게요. 1대1로 무료 상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억대 재개발 투자, 그리고 소액 투자에 있어서 다양한 또 투자 방법을 일러주신다고 합니다. 장소 잘 확인하시고요. 전화 주시고 예약하신 후에 좋은 투자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좀 일러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